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진입니다. 달리는 열차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목적지는 12월 대선입니다. 요즘엔 열차라는 말보다는 이제 KTX, 고속열차, KTX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어쨌든 대한민국 지금 대선 열기가 점차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네, 뜨거운 승부는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경쟁이 지금 과열되면서요, 이쪽 저쪽 막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보니 보수니 편가르기 이거 심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이 쪼개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잘 되자고 하는 일에 그저 보는 관점이 좀 다르다고 해서요, 믿고 있는 신념이 좀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틀리다라는 단어로 매도하면 안 됩니다. 네, 깨끗한 승부 끝에 누구나 승복할 수 있을 그런 좋은 결과가 있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정치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보수 우파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와 인기가 날로 더해 가시는 분입니다. 지난번에 1시간 동안 고생했습니다. 네, 정준길 전 공보위원이 교통사고로 안 오는 바람에 네, 오늘 또 나와주셨습니다. 윤창중 칼럼세상 대표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날 힘드셨죠? 뭐 힘들었죠. 예. 네. 박근혜, 네. 오늘은 박근혜 후보를 좀 박살내겠다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네? 자, 왜 여기에 또 박근혜 후보가 지금 왜 박근혜인가? 이거 너무 세게 썼습니다, 여기. 그죠? 그 동아일보 인터뷰 보고 쓰신 거죠? 그렇죠. 남북 정상회담 하겠다는 이 이야기에 지금 흥분하신 겁니까? 흥분했다기보다도 네. 저는 이 쾌도남마 이 자리에서 네.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를 향해서 네. 분명히 저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습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분명히. 오늘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네. 박근혜 후보가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첫 번째 가진 인터뷰에서 네. 뭐라고요? 대통령이 되면 김정은이하고 북한 김정은이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 할 수도 기다려보세요. 네, 기다려볼게요. 예. 좀 말할 수 있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천안함 폭침이 당해서 46명의 생떼 같은 해군 장병들이 수장이 되고, 네. 연평도 포격 도발 당하고, 네? 네. 대한민국의 주부가 금강산 관광 가가지고 마치 오리 새끼처럼 뒤에서 북한 인민군이 쏜 총에 맞아가지고 무고한 인명이 사살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단 한마디의 사과도 받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뭐 대통령이 되면 남북 정상회담을 김정은이 하겠다? 김정은이 하고요? 3대 세습을 해가지고 정권을 세습받은 김정은이 하고 정상회담을 한다? 그러면 도대체 박근혜 후보와 안철수, 문재인, 손학규, 김두관 후보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왜 보수 우파가 박근혜 후보를 지지해야 됩니까? 네? 대한민국 정치꾼들 중에 뭐 할 말 없으면 툭 하면 남북 정상회담 하겠다? 이러한 경박성, 국가 간의 부재를 제가 박근혜 후보한테 오늘 아침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발견하면서 저는 충격을 금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하다가 아무리 대선에서 표가 좋지만 명색이 보수 우파 정당이라는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인 박근혜 후보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국가 간의 부재를 지적해야 되는 이 대한민국의 이 한심한 대선 정국을 보고서 정말 저는 통탄할 수 없습니다. 네? 박근혜 후보가 뭡니까? 그래도
남북 통일을 위해서. 남북 통일이 아니라 남북 통일을 누가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그렇죠. 사과는 받아야죠. 네, 사과는 그런 받아야죠. 전제, 그런 전제를- 내걸은 전제, 네, 전제를 재발 이야기 방지 안 한 약속, 부분. 네. 응? 그 전제가 국제적인 없었다 이 말이죠. 재발 방지 약속, 제도적 보장 이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인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북한의 버르장머리를 고치지 못하는 겁니다. 네? 이번 수해 물자에 대해서도 좀 화가 나셨죠, 우리 대표.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명박 정권이 북한이 수해를 당했다 하니까 수해 물자를 우리가 보내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북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거 받을 필요 없다 라고 발로 찬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오늘 동아일보 인터뷰 기사를 보면은 아무리 정치 환경이 바뀐다 해도 어떤 정치 환경 속에서도 인도적 지원, 경제적 지속돼야 지원. 한다. 경제적 지원, 상호 협력, 경제 협력 사업은 지속돼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었습니까? 북한이 천안함 폭침시키고 정말 국민들한테 저는 통곡하면서 호소하고 싶은 거예요. 이명박 정권의 대북 정책이 강경했기 때문에 김정일이가 천안함을 폭침시키고 연평도를 대고서 포격 도발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DJ 때 연평해전이 처음으로 발발했어요. 네. 그 그때도 햇볕 이미 정책할 때도 있었고. 서해 쪽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사실은. 분명히 책임 문제를 가려야만 되는 거지. 지금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책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도 박근혜 후보가 남북 정상회담을 하든 어쩌든 북한의 대북 지원을 하든 어쩌든 간에 이른바 보수 우파의 지원을 받고 있는 박근혜 후보의 대북 정책 속에는 원칙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원칙이. 네? 어떤 원칙이? 박근혜 후보는 늘 원칙을 말하고 있잖아요. 어떤 원칙? 뭐,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예,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박근혜 제가 지금- 후보의 문제점이 네네. 뭐냐면 앞에 전제 조건으로 사과나 이런 걸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빠져서 좀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핵심이다 네. 이 말이죠. 네. 제가 듣기에는. 긴장 관계를 대화로 이끌어간다.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수많은 보수든 진보든 좌든 우든 누가 평화를 바라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지금 북한이라는 정말로 어려운 존재를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거두절미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해야겠다? 그 속셈이 뭐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중도 유권층을 잡겠다는 전략 아니겠어요? 네. 네? 이번 대선에서 보수 우파만 갖고 정권을 잡을 수 없으니까 소위 말하는 중도 좌파. 중도 좌파를 끌어안자는 얘기인데 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완전한 착각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원칙 없이 흔들리면서 중도를 잡을 수 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 대표님이 화가 나신 거 보니까 거두절미하고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하겠다. 이거에 화가 나신 것 같아. 거두절미하고 요거에. 그죠? 자, 거두절뿐만 아니라 네. 지금 이런 게 있어요. 6.15 선언,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가 합의한 6.15 선언의 핵심은 정말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건 좌우를 떠나서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낮은 단계의 연방제,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 방안에 합의한 겁니다. 한반도를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 방식으로 통일하자.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것은 뭐냐면 김일성이가 대한민국을 적화하겠다는 의미에 그런 의미를 포장한 고려 연방제를 또 다른 이름으로 포장한 거, 그럴싸하게 포장한 게 낮은 단계의 연방제입니다. 또한 그 노무현- 내용의 핵심적으로 우리 대표님이 볼 때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뭡니까?
문제는 6.15 선언에, 네, 그 내용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거예요. 네. 이것은 뭐냐면 헌법 제4조와 5조, 대한민국 헌법 제4조와 5조를 명백하게 위배하는 이른바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적인 합의입니다. 네? 4조와 5조요. 그렇죠. 당연히 한반도의 통일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기초로 통일을 한다는 것이 이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인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것을 낮은 단계의 연방제 방식으로 통일한다. 이게 소위 말하는 6.15 선언이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이가 14. 소위 말하는 14선언인데, 네. 지금 서해안 북방 한계선, NLL, 이걸 완전히 무시하고, 여기에 서해 평화특별협력 지대로 만들자. 그냥 서로 들어주자 이거예요. 네? 이것이 예컨대 북한의 상선이 위장을 해서 아무 체크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인천을 때린다든가 들어와서 또는 곧바로 일산을 때린다든가 서울을 때린다든가 경기도를 때릴 때 대한민국 수도권에 비수를 꼽을 수 있는 대한민국 안보에 엄청나게 위해로운 합의를 한 것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의 14선언 중에서 서해 평화 협력 특별 지구를 만든 합의인데 거기에는 일단은 그 예를 들어서 무기라든가 이런 거를 실지 않은 함대에 하나인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체크합니까? 네? 서해안에다가 북방 한계선 가운데다가 검문소 세워놓고서 그것을 조사할 거예요? 이런 합의에 대해서 박근혜 후보가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뭐라 했느냐. 신뢰 차원에서 지켜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보수파 세력이 김대중, 김정일의 6.15 선언과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의 14선언 내용 중에서 가장 극렬하게 반대하는 이건 반헌법적이고 반대한민국적인 합의다. 이런 내용을 받아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전직 대통령,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이, 전직 대통령들이 어차피 다른 나라든 북한이든 조약을 맺고 이런 것들을 인정해주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박근혜 후보가 주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말씀 잘하셨어요. 네. 예컨대 91년도 남북한 기본 합의서 같은 경우는 네. 명백하게 국회를 통과한 겁니다. 근데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과 이른바 합의한 6.15 선언과 14선언은 문자 그대로 합의일 뿐이고 대한민국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거예요. 자, 대한민국 국회는 뭡니까? 국민을 대신해서 네? 협약, 조약, 네? 그런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다. 전혀 안 했죠. 네. 통과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박근혜 후보는 제대로 내용을 아주 알고서 말씀하셔야 돼요. 네. 네? 자, 안철수 후보로 네. 이제 갈게요. 박근혜 후보가 그 핵심 얘기를 좀 보면 이제 거두절미한 부분. 그러니까 앞에 좀 사과라도 받고 이런 전제 조건이 좀 있고 남북 정상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두절미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윤 대표님이 아주 화가 많이 나시고 잠깐만요. 여러 가지 지금 화가 많이 났습니다. 잠깐만요. 네. 이게 안철수 교수 문제가 넘어가기 전에 네. 조금만 이야기를 네, 한 번 더 하세요.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못한 얘기 하세요. 예. 박근혜 후보는 분명히 자기의 정체성을 명백히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박근혜 후보의 브랜드는 자기가 분명히 말했지만 원칙의 정치인 거예요. 그러면은 대북 관계에 있어서도 원칙 있는 대북과를 내놓고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른바 시류에 편승하는, 시류에 나불나불 편승하는 그런 경박성을 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남북 관계야말로 박근혜가 왜 박근혜냐? 네? 왜 안철수가 아니고 왜 박근혜냐는 것을 국민들한테 설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강조했다시피
박근혜가 소위만 추석 전에 내놓아야 될 이른바 추석 대공세라 할 수 있는 국가 경영청사진에 있어서는 네. 네? 네. 이른바 대선 공약 국가 청사진에 있어서는 왜 박근혜는 안철수와 다른가? 어떻게 문재인과 다른가? 어떻게 손학규와 다른가? 이것을 명백히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네?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원칙 없이 하는 걸 하다. 또 박근혜가 분명히 말하지만 인혁당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인혁당 사건 얘기해 보세요. 네. 네.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거기에 소위 대한 말해 입장도 분명히 해줘야죠. 박근혜가 변화하지 않고 있는 그 단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두 개의 재판이 있다, 다른 증언이 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아주 어떻게 보면은 유신 대 반유신의 싸움으로 자꾸 이끌어가는 그러한 모티브, 동기를 제공하는 그러한 언어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난번에도 화요일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박근혜 후보를 비판하기 위해서 비난하기 위해서 꺾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산업화의 아버지라는 박정희 대통령을 환생시켜가지고 부관 참시하듯 박정희 대통령을 격하는 거 이건 잘못된 것이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나 분명히 또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명백하게 잘못한 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박근혜 후보가 답변을 한다면 네. 여기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확실한 견해를 밝게 되는 거죠. 네. 인혁당 사건은 잘못된 따라서 거죠. 인혁당 관련 발언을 놓고 박근혜 역사관 전체가 잘못됐다라고 침소봉대하는 것은 저는 네, 잘못됐다고 지금 보는 그렇게 가고 있죠. 거예요. 네. 그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네. 박근혜를 이른바 죽이기 위해서 네. 박정희 대통령을 끄집어내가지고 뭐 부감 참시하듯 하는 거 이게 분명히 잘못된 그건 거고 잘못됐고, 네. 인혁당에 대한 입장은 분명히 해야 박근혜 된다. 후보가 인혁당 발언을 잘못하게 해서 당신이 갖고 있는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 대한 역사관 전체가 잘못됐다고 매장하고 그건 잘못됐죠. 전체가 그러나 잘못됐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네, 분명한 것은 인혁당 사건으로 인해서 피를 흘리게 한 그 가족, 유가족. 그 피해자에 대해서는 박근혜 후보가 1000번, 10,000번 사과하는 자세를 보여야 됩니다. 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인혁당 유가족들에게 네. 뭐 저는 솔직히 진짜 무릎이라도 꿇으려면 꿇겠습니다. 자, 이것도 비극입니다. 저 유가족들 저 화면에 나오지만 아버지의 잘못을 그 딸이 유산으로 등에 짊어져야 되는 거. 네. 그것도 박근혜로서는 비극이죠. 그러나 져야죠. 십자가를 짊어져야죠. 대통령이 되겠다는 박근혜로서는 제가 볼 때는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네, 숙명이다. 네. 이 숙명을 짊어지고 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인혁당에 대해서는 분명히 유가족들에게 분명한 네. 사과 100번, 1000번 해야 된다. 자, 안철수의 본색 이런 제목을 했습니다. 오늘 그 광주 갔는데 개인 일로 갔다 그러네. 좀 약간 허무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딱 듣자면. 안철수 교수는 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인데 저렇게 표리부동한 언행을 볼 때는 정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껴요. 왜 표리부동합니까? 자기가 개인적으로 갔다? 지금 안철수 교수라는 분이 지금 개인입니까? 네? 지금 허구한 날 주구장천 신문 방송을 보면 박근혜, 안철수, 문재인 하면서 대한민국 대통령 이 선거 전국에서 핵심 인물이라는 걸 모르고 있나요? 네? 그런데 광주에 가서 참배하면서 개인적으로 왔다? 뭐가 개인이고 뭐가 대체 공인입니까? 참 헛웃음이 나올 얘기예요. 네. 네. 헛웃음이 나옵니까? 그러면서 네. 안철수, 문재인 간에
소위 말하는 야권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의원이 추월하니까 역전했어요. 역전했죠. 네. 역전했다고, 추월당했다고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하니까 바로 그냥 숨도 안 쉬고 나와가지고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며칠 안에 입장을 밝히겠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문재인 후보를 참 그 학설은 표현을 말하면 박살내는 거 말이죠. 또 한 번. 참 절묘하고 교묘한 그 순발력, 참 기성 정치인 뺨치는 그 참 그 절묘한 걸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순발력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참 정말 놀랍습니다. 네. 소문 쉬고 나왔겠죠, 소문 쉬고. 지금 이러니까 오늘도 광주에 내려가셔가지고 개인으로 왔다? 이러니까 지금 시중에서는 말이죠. 내가 참 이런 얘기 참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대한초등학교 반장선거라는 이 유머가 지금 인터넷에 지금 또는 SNS에 그거 뭐 파다하게 뉴스에도 나왔던데요. 나돌고 있잖아요. 반장 선거? 네, 이거 한번 하고 갈까요? 하고 가는 게 아니라 네. 이건 정말 안철수에 대한 피로 증후군. 네. 안철수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만큼 지금 피로를 느끼고 있다. 물론 안철수를 지지하는 분들은 뭐 그렇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네. 그 이른바 민심의 한 부분을 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유머예요. 네. 네. 선생님이 철수는 공약이 없니? 그랬더니 안철수가 그렇게 네. 말씀하시면 재미없죠. 재미없어요? 선생님이 네. 자 오늘 반장선거 하겠다. 네. 반장선거에 출마할 사람 손들어. 그러니까 박근혜가 저요. 네, 네, 저요. 저 거죠. 반장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문재인도 네. 손학규도 저요. 하겠다는 네, 거죠. 반장하겠습니다. 저요. 네. 그랬더니 개그맨 김재동 학생이 네. 철수도 있는데요. 철수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철수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철수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저희 안철수가 뭐라 했습니까?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뭐 반드시 출마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는 거죠? 네, 저는 반드시 출마한다는 건 아니고요. 네. 친구들이 하라야 되니까 친구들의 생각에 따라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네. 네. 친구들이 하라고 하는데 네. 친구들 생각에 따라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했다는 거죠. 그래도 후보 등록할 거니 말 거니 선생님이 물어보죠. 네. 그랬더니 네. 문재인 선생님 저희 조에서 투표했는데 1등 했어요. 저 후보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죠? 네. 그랬더니 선생님이 반 친구들 생각은 어떠니? 이렇게 네. 했습니다. 근데 김재동 씨가 학생이, 예. 네, 학생이 당연히 철수가 후보로 나와야죠. 네. 네, 여기서 이제 철수가 허허허 이렇게 되죠. 네. 선생님이 그럼 근혜와 철수 두 명이지 더 없니? 이렇게 네. 했죠.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저요 그랬죠. 박근혜가 선생님 근데 공약은 미리 발표해도 되나요? 네. 얘기하시죠. 조 원장이니까 재미없네. 아, 그렇죠. 네. 그랬더니 이제 박근혜가 이제 공약을 내놓겠다. 네. 문재인이가 공약을 내놓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네. 흘러가는 근데 선생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고 관심이 없고. 철수는 공약이 네. 없니? 이렇게. 철수는 공약이 없니? 네. 그랬더니 제가 저는 호출된 케이스라요.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네, 저는 호출된 케이스라서 그러면 철수는 안 하는 걸로 할게. 공약 없는 걸로 그렇죠. 할게. 그럼 그랬어요. 철수는 안 하는 걸로 알게. 그러니까 철수가 아니요, 그건 오해입니다. 제 책을 보면 제 생각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야이 18놈아 이렇게 끝나네요. 그죠? 맞습니까? 그렇다는 네. 거죠. 자, 넘어갑시다.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장안의 화제예요. 이게 뉴스로도 나왔어요. 네, 뉴스로. 나왔습니까? 네. 자, 그래서 네, 우리가 좀 이렇게 만화도 그려놓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이게 지금 즉흥적이라서 네. 애드립이라서 네. 그래서 이제 안철수 교수가 지금 유민영 대변인을 통해서 네.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며칠 안에 하겠다. 입장을 밝혔다 그러는데
참, 그보다 앞서 말이죠. 네. 대학 교수가 자기 대변인을 학교에 데리고 다니는 건 전 처음 봤습니다. TV 화면을 보니까. 하여튼 그건 그렇다 하고. 네. 자, 그건 그러면 이미 말이죠. 오래된 지난 네, 얘기죠. 네. 네. 16일 날, 이제 민주당이 이 삼복더위에 비지땀 흘리면서 전국 돌아다니면서 그 안 되는 흥행, 좀 해보려고 해서 이제 16일 날,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과반수를 얻어가지고 결선이 필요 없다. 그럼 16일 날 이제 대선 후보로 선출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16일 있다가 2, 3일 후에 안철수 교수가 이제 대선 후보 출마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럼 문재인 후보는 도대체 뭐가 되는 겁니까? 네? 만약에 민주당은 뭐가 되는 겁니까? 뭐가 되는 솔직히 거예요? 문재인 후보도 후보지만 민주당은 뭐가 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안철수 교수는 틀림없이 저는 단언합니다. 뭘 단언합니까? 무슨 문재인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절대 경선이든 여론조사든 해서 후보 단일화는 안 할 겁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독자 출마한다는 얘기입니까? 독특점은 아니죠. 당연히 저는 제3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안철수 교수가 자기의 깨끗한 이미지를 구이고 민주당 후보와 무슨 경선을 하고 단일화를 하고 단일화를 하고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철수 교수의 전술은 뭐냐? 자기가 전혀 노력하지 않고 남의 새가 만든 둥지에서 자기 새 알을 부화하는 이른바 뻐꾸기 전략이다. 그 뻐꾸기 전략이 지금 그 본색이 그대로 적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이 안 달라서 스스로 후보를 안 내는 상황까지 아니죠. 예견하는 후보를 겁니까? 내죠. 민주당은 이번에 냅니까? 이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예. 자, 결정이 되는데 네. 어떻게 하느냐? 안철수 교수는 필사적으로 지지도 1위만 유지하면은 네. 민주당 대선 후보는 문재인 후보가 됐든 네. 또 누가 됐든 간에 네. 어느 분이 되든 간에 어떻게 보면 무력화가 되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안철수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틀림없이 네. 저는 이번 추석 전에 제3의 길이라는 예컨대 시민 세력을 포용하고 이런 안철수 교수가 뭐라 했습니까? 어느 진영에도 휘둘리지 않겠다. 네. 그렇게 분명히 자기가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럼 이 말을 지금 말하면 뭐 하냐면 제3의 이른바 안철수의 빅텐트를 치는 거죠. 그래서 좌파 시민 세력도 다 끄집어 들이고 그 다음에 민주당은 지금 안철수 텐트의 일종의 하부 기관입니다. 네? 민주당 대선 후보 만들어봤자 뭐 천신만국대 만들어봤자 이 안철수라는 구국의 화신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 밑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들어들이고,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이제 나중에 후보가를 낸다고 하더라도 뭐 단일화 과정 이런 걸 거치지 않고 그냥 밑으로 들어온다 이런 얘기죠. 그냥 갔다가 지금 안철수 교수한테 상납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는 이번에 경선에서 뽑는 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시네요. 의미가 없다기보다도 민주당은 꿈에서 깨야 됩니다. 꿈에서 깨라. 네. 김치국물 먹지 말아야 됩니다. 뭐라겠습니까? 안철수 교수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알고 있는 분은 지금 볼 때는 안철수 아버지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아버지죠. 네. 안철수 교수의 부인 되시는 분도 네. 안철수 교수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인터넷 두드려서 어디 계시는지 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분이 뭐 자기가 뭐 군대 갈 때도 저 와이프한테 얘기 안 했다고 하시는 분 아니에요? 네. 아마 오늘 광주 내려가신 것도 아마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네. 안철수 교수의 아버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철수는 교과서에 실린 인물이다. 네? 내 아들 철수는 내가 분명히 장담한 건데 무슨 경선을 통해서 대통령 후보가 된다? 이럴 철수가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를 했잖아요. 경선을 통해서 대통령 후보가 될 철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아니 이건 신문에 다 예. 제가 가끔 기억력이 많이 네, 없습니다. 네. 예. 아직 젊으신 나이에. 예. 죄송합니다. 예. 안철수 교수의 부친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바꿔 말하면 안철수는 제 분명히 말하지만 후보 이것은 단일에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네. 네. 자, 다음. 네. 심상정 의원의 심상정의 유쾌한 바람기. 네. 그래도 이거는 엄청나게 좋은 얘기를 썼습니다. 예? 일본의 그 유명하신, 그죠? 네. 사회당 당수 여자, 고이, 그죠? 도이. 네. 거기에 네. 비유를 했어요. 네. 제가 왜 감기 걸리셨습니까? 요즘에 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목소리 안 좋습니다. 여기가 워낙 차가우니까 네. 말이죠. 제가 어제 신문에 난 사진을 보고서 네. 참 심상정 의원, 네. 진보당의 당대표까지 했던 심상정 의원이 이 새누리당의 협회, 네. 소위 말하는 옛날로 말하면 지구당 위원장. 그 연찬회에 가가지고 네. 이 박근혜 후보가 이 빨간 네. 뒤에 셔츠 사진이 입고 나오네요. 나옵니까? 바로 네, 뒤에 배경에서 네, 네, 네. 뒷배경을 두고 있고 강의를 하죠. 편하게 웃는 그 밑에서 네. 심상정 의원, 하지만 대한민국 진보의 여인이라는 진보의 상징적 여인이라는 심상정 의원이 저렇게 파한대소하면서 새누리당 당원협의장들 넣고 대선의 시대적 의미를 넣고서 말이죠. 그 발언하는 걸 보고 이 심상정이라는 사람은 정말 발칙한 사람이구나. 발칙? 예. 그거 안 좋은 단어인데. 예. 아니죠. 이건 정말 너무너무 유쾌한 일탈이구나. 너무너무 유쾌하게 바람을 피우는 거란 말이죠. 네. 심상정 의원이라는 분이 그냥 심상정입니까? 어리숙한 분입니까? 저는 존경하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명쾌한 분이죠. 그래서 저는 심상정 의원이 왜 새누리당에 갔을까? 이 적진에 가가지고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국민통합의 발걸음을 큰 폭의 발걸음을 내디디고 있다라고 덕담을 하면서 그러나 역사관이 문제가 있다. 실망스럽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하면서 하는 그 심상정의 속내가 과연 무엇일까를 보면서 속내는 무엇입니까? 무엇일까를 보면서 네. 저는 이른바 일본 사회 세력, 일본 사회당 재건의 마돈나라는 마돈나. 네? 일본 사회당 세력의 마돈나라는 도이 다카코를 전 떠올렸어요. 이분 말이죠. 네. 자민당, 자신의 사회당을 정책 연합을 시켜가지고, 네. 그 다음에 자민당, 사회당, 신생당, 이 세 당을 완전히 물과 기름과 같은 이 세 당을 정책 연합을 만들어가지고, 네. 네? 네. 정권을 만들고, 네. 정권을 만들므로써 55년 자민당 장기 집권 체제에 종말을 고하게 만든 일본 사회당 여성 최초의 사회당 대표이면서 일본 사회당의 꽃이라는 분입니다. 그러면 박근혜 후보하고 심상정 전 대표하고 손을 잡을 수 있다라는 그림을 그리는 거죠, 지금? 정치는 불가능의 예술이라 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만약에 네. 이것을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심상정 의원이 거기 가서 연설한 거 박근혜 후보도 아마 알았을 거예요. 박근혜 후보가 당연히 보고를 받아요. 당연히 제가 네. 했겠죠. 네. 저는 이 수많은 심상정과 박근혜 정말 물과 기름과 같은 이 두 분이 이른바 적과의 동침 적과의 동침이라는 이쪽에 그 정치적 예술 작품을 한번 잘 굴려 만들면 네. 굴려서 만들면 이 대한민국 현대 알겠습니다. 정치사의 멋진 작품이 되지 않겠느냐. 오케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정치가 진짜 뭐 살아있는 생물 같습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참 종합예술 작품이에요. 네. 누가 봐도. 네. 예. 오늘 여기서 또 우리 강지원 대통령 후보께서 이제 나오십니다. 아이고 예. 예. 오늘 여기까지.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이분의 대선 출마가 있기 하루 전에 네, 아내 되시는 분이 네, 공직에서 물러나서요. 장관직입니다. 장관급 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두 부부가 걸어온 삶이요.
여러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분의 대선 출마가 당선 가능성에 상관없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한 번의 반전 그리고 기적이 있을까요? 네, 지켜보면 알겠죠. 25년 검사 생활 후에 사회운동을 펼쳐오신 강지원 변호사 58초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